추운 겨울날 움직이기도 싫고 음식이 자꾸만 땡긴다고요. 하지만 겨울이 다이어트에는 사실 최적의 시기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겨울철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바로 이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면 몸의 이러한 생리적 반응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먹을 일도 많고 과식할 일도 많은데요. 알아두면 유용하실 정보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이어트에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오래전에는 뚱뚱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유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는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된 지 오래됐는데요. 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쌓여 몸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만성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지요. 특히 지방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내장 지방은 다양한 유해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순환하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만은 주로 폐경기 여성들에게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이 현상이 젊은 세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마른 체형의 여성 그리고 30, 40대 남성들까지 비만으로 고생하는 것은 비만이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이나 체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가 비만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마른 비만은 체지방률이 높지만 체질량 지수는 정상 범위인 상태를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내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 건강의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지방간 등의 만성 질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전통적인 비만은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 모두 높은 상태로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몸이 무거워서 관절에 무리가 가고 운동을 하기 어려워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체중 감량은 중요한데요. 체중 감량 목표는 우선 자신의 체중의 10%를 줄이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90kg의 사람이라면 9kg 감량이 첫 번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달성하기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수준이며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10% 감량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관절염 등 여러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다이어트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이제는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활 방식,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이전의 방식들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불규칙한 식습관과 늦은 밤까지의 활동은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적인 다이어트 방법인 간헐적 단식이 등장했습니다. 이 다이어트가 어떤 이론에서 나온 것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이것을 알고 시작하셔야 이 다이어트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생체시계와 오토파지라는 두 가지 과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체시계 이론으로 우리 몸의 내부 시계로서 24시간 주기에 따라 몸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생체시계는 낮과 밤의 주기에 맞춰 수면, 각성, 호르몬 분비, 체온, 식사시간 등을 조절해 주는데요. 현대인들은 인공조명과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밤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불규칙한 식사시간으로 인해 밤과 낮이 교란되어 생체시계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수면 패턴의 교란, 호르몬 불균형, 대사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비만과 각종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인 오토파지는 그 발견으로 2016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요. 오토파지의 뜻은 그리스어로 자기 먹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몸이 굶주림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간단히 말해 몸이 공복을 유지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손상된 세포 부분이나 노폐물과 같은 유해한 내부 요소들을 먹어치우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이 과정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세포 내 불필요한 또는 해로운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토파지는 필요 없는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마치 생활 쓰레기를 리사이클링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과 같은 식습관은 오토파지 과정을 자연스럽게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16대8 방법과 5대2 방법이 있습니다. 16대8 방법은 하루 24시간 중 16시간 동안 금식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다면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금식하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식사할 수 있습니다. 5대2 방법은 일주일 중 5일은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나머지 2일은 하루 500에서 600kcal로 식사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은 식사량을 제한하고 나머지 요일은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실 때는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2시간 동안만 금식하고 이후 점차 금식 시간을 14시간, 그리고 16시간까지 늘려보세요. 자신의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아침에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침형 인간에게 적합한 간헐적 단식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물이나 무설탕 음료, 차, 커피 등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아침형 인간의 생활 패턴에 잘 맞춰져 있어 금식과 식사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금식 시간 동안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여 탈수를 예방하고 전해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해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금식 중에 현기증, 두통,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즉시 금식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단식의 시간대는 자유롭게 설정해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저녁 시간대를 타겟으로 하여 잠잘 때 공복 상태를 극대화하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오토파지 과정을 더욱 활성화시켜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 방법을 찾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십시오. 또한 공복을 깨는 첫 식사를 할 때는 음식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굶은 상태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헐적 단식을 마치고 첫 식사를 할 때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야채와 고품질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다이어트를 위해 추천할 음식은 샤브샤브입니다. 샤브샤브는 일반적으로 100도에서 천천히 끓는 물에 고기나 야채를 조리하는 방식으로 고온에서 급격하게 조리하는 방식에 비해 당독소의 생성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화합물로 특히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샤브샤브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야채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샤브샤브는 고기의 지방을 물에 씻어내 조리하기 때문에
지방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는 운동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수면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 태블릿, TV 등의 인공 발광 조명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명은 뇌가 낮으로 인식하게 하여 수면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밤에는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을 회복시키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 또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됩니다. 빠르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먹으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과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식사 시간을 보장하고 최소 20분 동안 천천히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은 후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체중을 감량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않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헐적 단식과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다이어트 팁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